758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그랜드 퀘스트 2024. 저자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출판일 2023년 11월 8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알아보자. 책 소개.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석학서울대 교수들의 지식과 통찰을 담은 미완의 질문 그랜드 퀘스트. 아직 해결하지 못했으나 해결한다면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꿀 위대한 질문을 마주하고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을 열다.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로 인간의 능력과 사회의 역할이 재편성되고 과학기술은 세상을 무서운 속도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모습으로 바꾸고 있다. 앞으로 세상은 무어의 법칙 Moore's Law에 따라 지금보다 더 빠르게 진화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올 내일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산업은 무엇을 대비해야 하는가?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축적의 시간, 최초의 질문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서울대 이정동 교수가 그랜드 퀘스트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그랜드 퀘스트 란 각 분야에서 오랜 시간 해결하지 못했으나 해결하는 순간 대한민국과 온 세상의 패러다임을 뒤바꿀 난제들을 의미한다. 저자 소개. 저자,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 한국과 세계가 직면한 주요 이슈를 연구하고 중장기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정책 싱크탱크를 지향하고 있다. 다양한 전공 분야와 전문성을 보유한 서울대학교의 학문적 자산을 기반으로 학문의 구분을 넘어선 융복합적 연구, 증거 기반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한국, 인구, 민주주의, 팬데믹, 과학과 기술의 미래, 경제안보, 탄소 중립이란 주제를 다학제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7개의 연구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당면한 지정경 리스크, 다시 쓰는 민주주의, 교육 개혁 등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프로젝트 연구를 진행해왔다. 책에서 얻은 내용. 머리말. 대한민국은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놀라운 발전의 역사를 써내려왔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변변치 못한 과학기술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고 제대로 교육받은 과학기술 인재조차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수입된 교과서와 무상으로 원조받은 실험 장비가 전부였습니다.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다 할 기술적 기반도 없이 선진국의 제품을 모방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다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뛰어넘는 성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휴대전화 등 잘 알려진 주력 산업의 성과뿐만 아니라 수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의 여러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특허 출원으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를 계속 지키고 있고 그 증가율은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제학술지 논문 편수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성과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이 가야 할 다음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로드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로드맵을 만들어가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를 넘어 아직까지 그 누구도 해답을 찾지 못한 문제에 도전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단기적인 성과는 보장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문제에 천착하는 것이며 이해득실을 넘어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만들고 주도하는 일에 뛰어드는 눈높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과학기술이 주어진 벤치마크를 목표로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단계를 벗어나 스스로 지도를 만들어 탐험에 나설 때 진정한 과학기술 선진국이 될 것입니다. 그 첫 단추는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주어진 교과서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 전례 없는 일에 도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최초의 질문 그 자체가 혁신적 과학기술이 탄생하는 출발점입니다. 도전적인 질문이 있어야 시행착오를 각오하고 해법을 찾아보겠다는 가슴 뛰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은 각 분야의 도전적인 문제, 즉 질문을 찾고자 프로젝트를 기획하였습니다. 도전의 뜻을 담아 프로젝트의 이름을 그랜드 퀘스트라고 하였습니다. 그랜드 퀘스트는 다음 원칙하에 도출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해답이 없으나 반드시 도전이 필요한 질문. 장기적으로 해답을 구한다면 해당 분야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되는 질문. 분야 간 융합적 노력이 더해져야 해답이 도출될 수 있는 질문. 상기와 같은 기준으로 여러 후보들 중에 10년에서 20년의 기간 내에 희미한 해답의 단초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도전적 질문들이 무엇일지 고민하였습니다. 해법이 아니라 문제를 도출하는 것은 우리에게 비교적 낯선 일입니다.
그랜드 퀘스트를 도출하는 과정 자체가 도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랜드 퀘스트의 분야를 선별하고 도전적 질문을 도출하는 데 기꺼이 시간을 내어 주었습니다. 2022년 여름부터 여러 전문가분들과 파일럿 테스트를 수행하였고 2023년부터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번갈아가며 논의를 거듭하였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진지한 대화를 나누면서 질문을 도출하였고 학부 및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연구자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픈 포럼을 열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노력의 결과가 그랜드 퀘스트 2024입니다. 질문이 탄생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분투하는 고수들의 아우라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픈 포럼에 참여했던 청년 과학기술자들의 날카로우면서도 패기 넘치는 목소리를 접하면서 한국의 과학기술이 머지않은 미래에 스스로 길을 만드는 진정한 선진국의 단계에 올라설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그랜드 퀘스트는 2024년을 염두에 두고 10개 분야에 걸쳐 도출된 것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외에도 도전적인 질문들이 가득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10개의 문제들을 찾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도전적 문제들을 출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랜드 퀘스트를 추구하는 도전 정신은 단지 과학기술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산업계를 포함하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또 다른 그랜드 퀘스트가 발굴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랜드 퀘스트가 던져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모습으로 서로를 떠받치며 도전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랜드 퀘스트 2024에 제시된 질문들이 한국의 과학기술 그리고 한국 사회의 도전 의식을 일깨우는 촉매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더 나은 인류의 삶과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한국 과학기술계의 원대한 첫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격의 끝, 문제 해결자에서 문제 출제자로. 주어진 문제를 탁월하게 해결하는 사람과 문제 자체를 출제하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다르다. 이미 만들어진 지도를 들고 목적지를 찾아가는 사람과 미지의 땅을 탐험하면서 지도를 만들어내는 사람 역시 안목이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의 과학기술은 지금껏 눈부신 성장을 기록해왔다. 그 어떤 나라보다 부지런히 밤낮 없이 노력했고 이는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을 이룩하는 데 초석이 되었다. 이제 한국의 과학기술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마지막 탈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문제 해결자에서 문제 출제자로의 전환이 바로 그 탈피의 정체다. 혁신적 과학기술의 모습은 분야마다 각양각색이지만 그 탄생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무언가 다르게 생각하고자 하는 도전적 문제가 선행한다. 기존의 로드맵과 패러다임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를 다르게 풀어보겠다고 나서는 호기심, 한계로 인식되는 장벽을 넘어보겠다는 의지, 혹은 다른 세상을 열고 싶다는 비전을 담은 도전적 질문이 먼저 온다. 뒤이어 그 질문을 해결해보겠다는 치열한 시도들이 따라온다. 처음 제기된 질문이니 첫 시도부터 완성된 해답이 찾아질 리 만무하다. 실패하고 다시 털고 일어나 또 시도하는 치열한 시행착오의 축적이 계속된다. 그 와중에 처음의 질문은 지향을 바꾸어가며 예리하게 다듬어지고 필요했던 보완적 지식을 만나거나 결정적인 응용 분야가 나타나면 마침내 희미한 해법의 단초가 마련된다. 그 작은 성공을 계단 삼아 다음 단계의 질문을 던지고 또 그렇게 시도를 거듭하다 보면 어느덧 새로운 혁신적 기술이 탄생한다. 어떤 천재가 번뜩이는 통찰로 탁월한 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은 미신에 불과하다. 혁신의 시작을 보면 이 과정의 발원지에 도전적인 질문이 있다. 최초의 도전적 질문은 의지와 희망이 가득하지만 가능성은 희미하고 실타래처럼 엉켜있어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상태에서 던져진다. 한 부분을 해결하면 다른 부분이 나빠지고 조금만 들어가도 생각지도 못한 난관이 등장한다. 그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이 도전적 질문이 없으면 새로운 길을 만드는 혁신의 수레바퀴는 돌아가지 않는다. 거대한 분야로 성장할 최초의 씨앗이 되는 도전적 문제를 우리는 그랜드 퀘스트라고 부른다. 그랜드 퀘스트 프로젝트는 10개의 과학기술 주제에 걸쳐 도전적 질문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각 분야에서 두 사람의 전문가를 초빙하였다. 두 전문가 사이에 깊이 있는 토론을 하면서 문제를 도출하고자 요청한 것은 서로 다른 관점과 지식 기반이 엇갈려 만나는 지점에서 도전적 질문이 탄생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 점은 그랜드 퀘스트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파일럿 작업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10개의 도전적 문제를 도출하였다. 각 문제의 개요는 본장의 마지막에 정리하였다. 초미세 초저전력이면서 아날로그 방식의 계산도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까? 한 번 충전에 10,000km,
10년간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까? 수소 생산을 위해 인체 내 효소처럼 활성과 선택성 및 안정성이 뛰어난 금속 촉매를 만들 수 있을까? 변화된 환경을 인지하고 이에 맞추어 행동을 적응시켜 나갈 수 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 인간의 뇌와 같이 동적인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인지 구조를 형성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새로운 인공지능 패러다임을 구현할 수 있을까? 인간이 납득할 만한 인과관계를 추론하고 설명을 제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까? 암호화된 상태의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킨 뒤 암호화된 질문으로 암호화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궁극의 동형암호를 만들 수 있을까? 노화 세포가 인체 각 조직의 노화를 전파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을까?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항체를 설계하고 생명체의 적응 면역계를 이해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까? 양자 큐비트의 조작 가능성과 계산의 신뢰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한국의 강점인 반도체 집적회로 기술을 기반으로 양자 컴퓨팅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까? 좋은 질문의 첫 번째 조건, 융합. 10개의 그랜드 퀘스트가 도출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좋은 질문이 만들어지는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탁월한 질문들은 기초과학과 응용기술의 접점에서 탄생한다. 수학과 컴퓨터가 만나 암호화된 인공지능의 구현 가능성이라는 질문이 던져진다. 통계학과 인공지능의 접점에서 신뢰 기반 인공지능에 대한 질문이 만들어지고, 물리학과 반도체 공학의 교집합 속에서 양자 컴퓨터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탄생한다. 이 질문들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초과학에서 연구해야 할 중요한 주제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다른 한편 산업적 응용을 위한 구체적 난제들이 나타난다. 학문 간 접점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분야 간에도 존재한다. 철학, 뇌과학, 소프트웨어 공학의 접점에서 인간의 인지 구조를 체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상상하는 질문이 탄생하듯이 말이다. 분야와 상관없이 관심과 전공이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만나야 탁월한 지식이 스며 나온다는 것도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나노과학과 전기화학의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촉매를 꿈꾸고 항체와 항원의 결합 특성을 데이터로 생성하는 사람과 그 데이터를 받아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사람 사이에서 항체를 설계하는 인공지능이라는 질문이 생겨난다. 소재를 연구하는 사람과 반도체 아키텍처를 연구하는 전문가의 조합, 노화 세포의 기전을 연구하는 전문가와 노화 임상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의 조합, 수학자와 컴퓨터 아키텍처 전문가의 조합 등 각 분야를 통달한 고수들의 만남은 그 자체로 탁월한 질문의 배양실이다.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인공지능과 여러 분야의 과학기술 지식이 접하는 융합 영역에서도 탁월한 질문들이 쏟아질 수 있다. 로봇공학과 인공지능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적응적인 소프트 로봇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항체 면역이라는 생물학의 고유 분야가 인공지능과 함께할 때 인공지능으로 항체를 설계할 수 있을까라는 미래적 질문이 가능하게 된다. 질문의 모양은 다르지만 분야 간 지식의 교차점에서, 즉 융합에서 새로운 질문에 싹이 튼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좋은 질문의 두 번째 조건, 한국의 장점. 그랜드 퀘스트에 제시된 아이디어는 흥미롭게도 모두 한국의 강점을 잘 살려 해법을 구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다. 이것이 좋은 질문의 두 번째 조건이다. 한국이 역량을 쌓아온 집적 회로 기술을 양자 컴퓨터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남들이 모두 다 좋다고 하는 유망 기술을 무작정 따라가기보다 산이 높고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하지만 우리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지향을 찾아 목표를 정하는 전략적 마인드가 그랜드 퀘스트에 내포되어 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철강에서부터 인터넷 포탈까지 전방위적인 산업 포트폴리오를 가진 전 세계에 몇 없는 나라다.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정도가 넓은 산업 영역을 고루 포괄하고 있는 국가로 손꼽히지만 한국은 이들에 뒤처지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이들 국가가 가지지 않고 있는 산업 영역도 적지 않다. 이와 유사하게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기초과학에서부터 응용기술까지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세계적인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넓은 분포의 과학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랜드 퀘스트를 추구해 나갈 때 여러 과학기술 분야와 각 산업 분야에서 축적된 역량을 동원하고 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어느 곳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공지능 항체 설계의 경우에도 면역계에 대한 기초 연구 분야가 필요하고 항체와 항원의 결합 특성을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 역량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한 연구 역량이 결합되어야 하는데 그간 우리가 쌓은 과학기술과 산업에 축적된 역량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지식의 포트폴리오를 거의 모두 조합해낼 수 있다. 그 위에 국제적 지식의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면 한국은 그랜드 퀘스트의 해답을 만들 가능성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강점을 잘 살려낼 수 있는 도전적인 질문들이 곳곳에서 쏟아지기를 기대하는 이유다. 좋은 질문의 세 번째 조건, 우연과 가능성의 공간. 탁월한 질문의 이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은 우연한 조우다. 질문을 출제하기 위해 나선 전문가들은 다른 분야를 고민하던 중 우연히 도출한 질문과 연관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가 많았다. 비유하자면 A 분야를 전공하다가 공교롭게도 좋은 학문적 파트너를 만나거나 혹은 우연히 새로운 수요를 접하게 되어 B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결과 도전적 질문인 C를 생각하는 시기다. 질문의 진화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A 질문을 위해 노력하여 얻게 된 지식이 정작 A가 아니라 B 질문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게 되는 경우로도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질문 자체가 조금씩 바뀌어 왔다는 것이 중요하다. 달리 표현하자면 지금의 질문은 하늘에서 떨어지듯 등장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여온 도전의 끝에 놓여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마치 강물이 우연히 낭떠러지를 만나 폭포가 되고 예상치 못한 바위 앞에서 애돌아가면서 나무가지 같은 물길을 내듯 질문도 그렇게 진화해 나간다. 질문이 진화해 나가는 넓은 대지가 바로 가능성의 공간 Space of Possibilities이다. 기술 선진국이란 이 가능성의 공간이 넓게 펼쳐진 곳이다. 이 공간이 넓을수록 즉 어떤 질문이든 던져볼 수 있는 환경일수록 탁월한 질문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물줄기를 만나 힘을 얻듯 다른 종류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응용 분야가 많을수록 질문은 빠르게 더 높은 수준으로 진화한다. 그랜드 퀘스트에서 제시된 질문도 이런 진화의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지금 제시된 도전적 질문 역시 앞으로도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또 다른 질문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그랜드 퀘스트는 한국 혁신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가능성의 공간을 한 뼘 더 늘리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질문이 성장하기 위해 넘어야 할 죽음의 계곡, 스케일업. 그랜드 퀘스트의 해답은 쉽게 그리고 금방 제시되기 어려울 것이다. 설사 희미한 해법의 단초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풀어야 할 세부적인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이 희미한 초기의 아이디어가 혁신 기술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스케일업이라는 힘겨운 단계를 거쳐야 한다. 희미한 아이디어를 적용해보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문제를 해결해서 두 번째의 해법을 만들고 다시 또 적용해보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이 과정은 시행착오로 가득하고 시시때때로 좌절과 작은 성취가 반복되는 암중모색의 연속이다. 이 스케일업 과정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다른 종류의 지식과 경험을 요구한다. 효소를 닮은 탁월한 금속 촉매의 성능을 실험실에서 확인하는 것과 온갖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론적으로 탁월한 나무 체계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를 인공지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물리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알고리즘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는 앞서의 이론적 문제와 완전히 다른 영역의 문제다. 많은 초기의 해법들이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사그라들기 때문에 스케일업을 다른 이름으로 죽음의 계곡이라고도 부른다. 산업계가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스케일업 영역이다. 실제 현장의 복잡한 변수들을 고려해서 첫 번째 버전을 직접 만들어보고 새롭게 등장하는 현실적 문제들을 풀어가는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 산업계에는 아직까지 스케일업의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다. 이는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기술 선진국에서 이미 스케일업의 과정을 거친 해법이나 완성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조금 다른 모델로 적용하면서 성장해 온 성공의 그림자다. 이것이 선진국의 외형을 갖춘 한국의 산업계가 스케일업의 루틴을 갖추지 못한 이유다. 한국에서 진정한 기술 챔피언 기업이 탄생하려면 많은 도전적 질문들을 채택하고 시행착오를 축적하면서 질문을 진화시키는 루틴이 정립되어야 한다. 2024년에는 우리 산업계의 스케일업 전략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를 기대한다. 스케일업에서 결정적인 또 다른 발판은 초기 시장이다. 그랜드 퀘스트의 해법들은 그 자체로 완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기존의 주류 기술을 대체하거나 전면적으로 채택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넓은 시장에 적용되기를 기대하기보다 규모가 작고 특화된 영역이더라도 초기 아이디어가 적용될 시장을 찾는다면 스케일업의 징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랜드 퀘스트의 질문들이 모두 국가적 수요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화 문제는 고령화와 관련되어 있고 적응적 소프트 로봇은 열악한 산업 현장 혹은 재난 구조와 관련이 있다. 암호 문제는 의료 및 금융 정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이 있고 항체 설계는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국가적 수요가 있는 분야에서 먼저 혁신적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는 초기 시장을 제공할 여지가 있다.
국방이나 보건 등 국가적 수요를 혁신 기술의 초기 아이디어 적용의 장으로 제공하면서 혁신적 기술의 싹을 키워온 미국의 사례를 쉽게 참조할 수 있다. 그랜드 퀘스트와 국가적 수요를 연계하면 혁신 기술을 키우면서 국가 편익도 증진시킬 수 있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그랜드 퀘스트를 지탱하는 사회. 그랜드 퀘스트는 경계를 알 수 없는 넓은 가능성의 공간에서 탄생하여 진화한다. 질문을 제시한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그게 되겠어? 라는 의문이 들 법한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법을 구할 전망이 가물가물하고 오리무중이라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깨지기를 거듭하는 연구가 많을 때 그 아이디어들이 혁신적 기술을 만드는 탁월한 재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꾸준한 국가 연구 개발 투자가 필요하다. 기술 선진국이라 불리는 모든 나라들이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이유와 이에 대해 상대평가를 하거나 단기적 성과를 독촉하지 않는 이유도 분명하다. 새로운 분야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는 그랜드 퀘스트들은 본질적으로 단기적으로 해법이 나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법을 구하는 과정에서 질문 자체가 진화하기 때문이다. 한국도 모름지기 진정한 기술 선진국이 되기를 추구한다면 도전적인 목표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꾸준히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사회 분위기와 국가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그랜드 퀘스트는 결국 사람이 던지고 사람이 풀어야 한다. 이런 도전적 문제를 던지는 선험자와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뛰어드는 후속 세대가 손을 잡고 나가지 않으면 새로운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을 열겠다는 한국의 비전은 무의미하다. 안타깝게도 과학기술 분야에 있는 많은 기성 연구자들은 단기 성과를 내기 위해 눈을 가린 말처럼 뛰어가느라 도전적 질문을 생각할 여지가 없다. 심각한 문제는 과학기술의 후속 세대가 자라야 할 환경이 황무지처럼 척박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 전반에 전공하려는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의지를 품고 연구 과정에 돌입한 젊은 연구자들도 날로 어깨에 힘이 빠진다는 하소연이 가득하다. 이 후속 세대들은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만들어 갈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을 사회적으로 대우하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면서 귀하게 키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 그랜드 퀘스트를 대외적으로 소개하고 학문 후속 세대의 도전을 촉발하기 위해 오픈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의 마지막 날 마이크를 들었던 한 대학원생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그랜드 퀘스트의 도전적 질문을 들으면서 가슴이 뛴다는 것을 느끼지만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불안한 미래와 척박한 현실에 좌절하고 있다. 우리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가? 대한민국이 이들을 진정 귀하게 보듬고 있는가를 자문하는 동시에 미안했고 그 탓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젊은 세대가 과학기술의 새장을 열겠다는 각오로 신나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가 없다는 점을 꼭 책에 기록하겠다는 말을 겨우 꺼냈다. 그랜드 퀘스트를 던지면서 다시금 젊은 세대의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자는 제안을 한다. 그랜드 퀘스트는 나비의 날갯짓과 다름없다. 그랜드 퀘스트 2024에 담긴 날갯짓을 시작으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곳곳에 또 다른 그랜드 퀘스트들이 쏟아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기점으로 도전적 질문이 가득하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치열한 스케일업으로 북적이는 기술 선진국이 될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상한다. 10대 도전적 질문에게요. IT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초미세 초저전력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까?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현재 컴퓨팅 서비스들이 요구하는 반도체 계산량과 에너지 소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므로 현 세대의 반도체가 아닌 새로운 반도체가 개발되어야 한다. 신개념 반도체는 지금보다 매우 작아져야 하고 동시에 전력 소모량도 함께 줄어야 하며 반도체의 정보 계산 및 저장 원리로 기존의 디지털 방식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방식까지 적용해야 한다. 이런 반도체를 개발할 수 있을까? 한 번 충전에 10,000km, 10년간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을까? 2차 전지의 에너지 밀도와 긴 수명은 상충관계이다.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 수명을 길게 하려면 극단적으로 가벼운 소재에 기반하면서도 가역적인 전기화학 반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찾아야 한다. 현재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의 한계는 어디일까? 리튬을 대체할 다른 금속을 주기율표에서 다시 찾을 수 있을까? 효소처럼 뛰어난 수소 생산 촉매를 만들 수 있을까? 효율적인 촉매 없이는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대량으로 얻을 수 없다. 지구상의 가장 효율적인 수소 생산 촉매는 인체 내의 효소다. 효소가 탁월한 촉매의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소처럼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금속 촉매를 만들 수 있을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 제한된 환경에서 주어진 명령만을 수행하는 로봇은 재난 상황처럼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는 쓸 수 없다. 변화된 환경을 인지하고 이에 맞추어 행동을 적응시키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 뇌와 가치 인지 구조를 적응적으로 생성하고 활용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까? 닫힌 환경에 한정된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하는 현재의 인공지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불확실한 환경과 문제에 스스로 대응하지 못한다. 반면 사람의 뇌는 발달 과정에서 경험을 통해 인지 구조를 변형하고 성장시키면서 적응한다. 인간의 뇌와 같이 동적인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인지 구조를 형성하며 발달해 나가는 아기의 마음을 가진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을까? 인과관계를 완전히 추론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까? 대답과 함께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인공지능을 믿고 쓸 수 없다.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재의 인공지능 패러다임에서는 인과관계 추론이 불가능하다.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인과관계를 추론하고 제시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까? 암호화된 데이터로 인공지능과 소통할 수 있을까? 개인이나 조직의 중요한 정보를 인공지능에게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암호화된 상태의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암호화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궁극의 동형암호 체계를 만들 수 있을까? 노화 세포를 탐색하고 제어할 수 있을까? 노화 세포가 인체 각 조직의 노화를 전파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다면 노화와 관련된 많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 노화 전파의 메커니즘을 과학적, 실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단백질 구조 예측 인공지능을 넘어 항체를 설계하고 생명체의 적응 면역계를 이해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을까? 인류는 아직 적응 면역계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메커니즘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수많은 질병에 대해 맞춤형 신약을 만들 수 있다. 획기적인 규모의 항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학습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까? 이를 통해 인간의 적응 면역계의 작동 메커니즘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까? 반도체 집적 회로 기술로 양자 컴퓨팅을 구현할 수 있을까? 양자 컴퓨팅을 실용적으로 쓸 수 있으려면 고전 컴퓨터만큼 오류가 낮아야 한다. 큐비트의 조작 가능성과 계산의 신뢰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반도체 집적 회로 분야에서 축적된 한국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집적 회로 기반의 양자 컴퓨팅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일까?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